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그만 안방을 비워달라는 그 여자의 새빨간 입술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일궈온 3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의 배신을 마주하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한 정옥순 씨의 사연인데요. 옥순 씨는 남편 김철수 씨와 결혼해 30년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철수 씨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옥순 씨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딸 지혜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온하고 부유한 사모님 소리 듣는 인생이었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걸 옥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옥순 씨가 처음 철수 씨를 만난 건 찬바람이 쌩쌩 불던 30여 년 전 겨울이었는데요. 당시 철수 씨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시생이었고 옥순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대던 억척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 철수 씨의 선한 눈매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옥순 씨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옥순 씨는 시장통에서 국밥 배달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를 접으며 손마디가 다 갈라지도록 일했었더라고요.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마침내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옥순 씨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철두철미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던 철수 씨가 그날따라 서재에 핸드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간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메시지 알림이 옥순 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 한 번도 핸드폰을 열어본 적 없던 옥순 씨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서늘한 불안감이 엄습했었지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박 실장 업무용 연락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확인한 메시지 내용은 옥순 씨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오늘 유난히 발길질을 해 얼른 와서 만져봐야지. 이 짧은 한 문장이 옥순 씨가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세상을 단번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옥순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서재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지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고 심지어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악몽 같았지요. 샤워를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온 철수 씨는 멍하니 앉아있는 옥순 씨와 자신의 핸드폰을 번갈아 보더니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남의 핸드폰을 왜 몰래 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옥순 씨에게는 평생 본 적 없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 실장은 내 업무상 파트너일 뿐이야. 임신 그건 내가 오해한 거지. 설령 맞다 해도 내가 이렇게 예의 없이 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라며 오히려 옥순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옥순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입에서 예의라는 말이 나와 3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뒤로 애까지 만든 당신이 할 소리냐고 옥순 씨의 절규에도 철수 씨는 차갑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옥순 씨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30년 세월이 마치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 사법고시 뒷바라지하느라 공장일이며 식당 주방일이며 가리지 않고 했던 옥순 씨의 거친 손마디가
그날따라 너무나 초라하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옥순 씨는 다음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지혜의 얼굴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지혜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거든요. 엄마 나 아빠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게 평생 소원이야. 우리 아빠처럼 멋진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라고 웃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옥순 씨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수건을 입에 문 채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추악한 진실을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아빠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얼마나 찢어질지 옥순 씨는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조심스레 이 사실을 털어놨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옥순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는데요. 친정 언니는 옥순아 요즘 남자들 돈 좀 벌면 다 그러고 살아. 내 남편 변호사잖아.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지혜 결혼식까지는 무조건 참아라. 그게 엄마 돌이다. 너 이혼녀 딱지 붙으면 지혜 시댁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니라는 말로 옥순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참아야 하는 것도 나여야만 하는지 옥순 씨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옥순 씨는 혼자 집 근처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옥순 씨는 스스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상간녀인 박수진이 옥순 씨의 집 앞까지 제 발로 당당하게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박수진은 겨우 30 초반에 젊고 팽팽한 여자였습니다. 옥순 씨 앞에 나타난 박수진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남편 철수 씨가 평소 좋아하는 설탕, 커피의 비율까지 읊조리며 옥순 씨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사모님 철수. 오빠는 이제 사모님이 차려주는 그 구질구질한 밥상이 지겹대요. 된장찌개 냄새나는 집 말고 세련된 브런치를 즐기는 저랑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이제 그만 낡은 자리는 비워주시는 게 서로에게 예의 아닐까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랑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대요. 박수진은 옥순 씨의 자존심을 발로 짓밟고 비웃었습니다. 박수진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의 아킬레스건인 딸 지혜까지 언급하며 비열한 협박을 일삼았지요. 지혜. 결혼식 무사히 치르고 싶으면 조용히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그 화려한 식장에 입에 부른 채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결혼식장 정문에 대자보라도 붙여드릴까요? 변호사 김철수의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고라는 그 여자의 말에 옥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 씨가 참다 못해 뺨이라도 한 대 때리려 하자 박수진은 기다렸다는 듯 임신한 배를 쑥 내밀며 어디 쳐봐요. 임산부 폭행으로 콩밥 먹고 싶으면 지금 당장 쳐보라고요. 나 바로 경찰 부를 준비됐으니까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옥순 씨는 그 뻔뻔함과 악랄함에 치가 떨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수진은 그런 옥순 씨를 벌레 보듯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지요. 그날 옥순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3개 틀어놓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쏟아지는 찬물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씻어주기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까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늙어서 내 남편이 저런 괴물 같은 애한테 간 걸까? 옥순 씨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울음 끝에 옥순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지독하고 치밀한 복수심으로 탈바꿈했었더라고요. 옥순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동안 변호사의 아내로 살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법 지식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남편 몰래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철수 씨의 대학 후배였지만 평소 철수 씨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진저리를 치던 사람이었지요. 옥순 씨는 변호사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여자의 인생은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건 제 30년 세월을 건 전쟁입니다. 옥순 씨의 전략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는데요. 남편과는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박수진이 그토록 원하는 김철수 변호사의 법적 아내 자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녀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와 박수진이 드나들던 고급 호텔의 CCTV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매일 같이 찾아가 업소하고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1원 단위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심지어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 박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가 보낸 더럽고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해 두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옥순 씨에게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어린 여자에게 보낸 자기가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보고 싶어 미치겠다 같은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옥순 씨의 심장은 갈기갈기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진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옥순 씨는 박수진의 집 근처에서 일주일 넘게 잠복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수진이 밤마다 철수 씨 몰래 다른 젊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박수진은 철수 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철수 씨의 아이인 양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옥순 씨는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너도 참 가엾은 광대였구나. 마침내 준비가 끝났고 박수진의 집과 그녀가 다니던 회사 로비로 법원의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박수진은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비서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대낮에 직장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륜소송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박수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박수진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옥순 씨를 찾아와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지요.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저 정말 끝장입니다. 돈 드릴게요. 철수 오빠한테 받은 돈이랑 명품들 다 돌려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옥순 씨는 진흙탕에 엎드려 엉망이 된 박수진의 얼굴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돈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며 호강할 땐 좋았지. 이제 와서 내 돈인 척 선심 쓰니 소용없어. 넌 이제 이 바닥에서 얼굴 들고 못 살아 전 국민이 아는 파렴치한 상간녀가 될 테니까.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정말 철수 씨의 맞니?
내가 이미 유전자 검사 신청해놨어. 결과 나오면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줄 알아. 옥순 씨의 서슬퍼런 말에 박수진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옥순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옥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의 시골 본가 부모님에게도 불륜 증거물과 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평생 금쪽 같은 딸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살았던 박수진의 부모님은 그 소식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결국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절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박수진은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간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러운 불륜녀로 낙인 찍혀 매장당했습니다. 경제적 배상액은 물론이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사기 불륜녀라는 주홍글씨는 옥순 씨가 그녀에게 준 가장 처절한 복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이 마냥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박수진이 처참하게 무너진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 철수 씨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산 지옥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체면을 깎아먹고 사랑하던 여자를 괴롭혔다며 옥순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독한 년 무서운 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불쌍한 여자랑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라고. 내가 변호사. 아내면 아내답게 품위를 지키고 조용히 해결했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냐. 철수 씨는 여전히 자신의 외도와 기만은 보지 못한 채 오로지 옥순 씨의 독함만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철수 씨는 옥순 씨가 젊은 시절 자신을 뒷바라지하며 고생했던 그 귀한 시간들까지 모욕하기 시작했는데요. 너 같은 무식하고 식당 냄새나는 여자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평생의 수치였다. 내가 박 실장처럼 세련되고 지적으로 굴었어 봐라. 내가 밖으로 눈길을 돌렸겠니. 다 내 탓이야라는 남편의 말에 옥순 씨는 심장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 씨는 허망하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그곳이 공부할 때 내가 시장통에서 욕먹어가며 배달해 먹인 국밥이 몇 그릇인데 이제 와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옥순 씨는 그날 이후 남편의 밥상에 물 한 잔도 수저 하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괴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미련도 한 줌의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증오와 혐오만이 가득한 그 집구석에서 옥순 씨는 매일 밤 딱딱한 거실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 가정인 척 가면을 쓰고 딸 지혜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지만 식장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행진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옥순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순수한 미소가 옥순 씨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 썩어 문드러진 지옥 같은 진실을 너한테 숨겨서 정말 미안해. 결국 옥순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되돌려주는 복수는 통쾌했을지 몰라도 한번 금이 간 항아리는 절대로 예전처럼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남편 철수 씨는 여전히 밖으로 겉돌며 옥순 씨를 벌레 보듯 무시했고 옥순 씨 또한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복수 후에 평화를 찾지만 현실은 차가운 재만 남은 화로처럼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 세월의 정당한 보상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톡톡히 챙겨서 변호사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정옥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이혼 서류를 작성 중이지요. 사실 옥순 씨는 이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 질환과 심각한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되었고 매일 밤 여러 알의 약 기운에 의지해야 겨우 잠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 죽지 않고 버티기를 잘했네요. 저 비겁한 인간들이 천벌받는 건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옥순 씨는 이제 딸 지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모든 추악한 사실을 고백하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남편 철수 씨의 법률사무소 평판도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옥순 씨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고도 허망합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던 관계가 한순간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원수로 변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지만 옥순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냈고 가해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의 미소를 짓는 꼴은 막았으니까요. 타인에게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옥순 씨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수 소동이 한바탕 지나간 후 옥순 씨는 요즘 작은 꽃집을 차릴 소박한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의 비린내 나는 돈 냄새가 아니라 자신이 정성껏 가꾼 꽃들의 순수한 향기를 맡으며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야 제 인생에서 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라고 힘겹게 웃어 보이는 옥순 씨의 얼굴에는 예전의 짙은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비록 찬란했던 30년. 청춘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그녀의 굳은 다짐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옆자리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옥순 씨처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참고 견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파괴하려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옥순 씨의 이 치열했던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이런 비극 없이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